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26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발간된 주간동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데 약간은 좀 걱정도 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관련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제3지대 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정치권의 책사들이죠. 김종인, 윤여준 두 사람이 윤석열의 멘토, 킹메이커를 하겠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됐다. 언론에서 확인됐다 정도로 하면은 알려졌다, 전해졌다도 아니고 확인됐다 하면은 상당히 깊은 취재를 하고 확신이 선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김종인 핵심 척건, 이렇게 됩니다. 핵심 척건이 이야기한 건데, 김종인이 윤여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매개로 제3지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의 멘토 역할을 했던 윤여준은 파평윤씨로 윤 전 총장과 종친 사이죠. 그래서 최근에 자주 또 윤석열이 등장을 하면서 자주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토 엮이는 김종인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종인 3월 23일 날 야권 단일화,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확정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90% 다 했다. 나머지 10%는 오세훈 승리를 위해서 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선거까지 맡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김종인은 4.7 재보선 이튿날 발표할 담화문까지 준비했다. 주간동아가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음날 담화문까지 준비를 했다. 이길 때 담화문, 질 때 담화문은 따로 있겠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느꼈던 국민의힘의 부족한 점, 또 부족한 점, 야권 쇄신 방안을 담화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또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총선 때,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죠. 거기 중간선대위원장을 맡고는 지고 나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이 지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속 윤석열과 김종인은 마치 이제 교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는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계속 지켜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별의 순간 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그 별의 순간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을 평가하고 안철수는 별의 순간이 2011년에 지나갔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 독일어권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텔은 수텐데, 수텔은 수튼데 이런 말인데 이것이 독일어권에서 운명의 순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별의 순간, 이것을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별의 순간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마치 뭔가 큰 예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으니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다. 그전에는 윤석열은 여권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저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주간동아의 기사가 사실 주간동아 기사대로라면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은 본인들도 같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죠. 윤석열과 윤여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CBS에 나와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파리. 유럽 대권 주자가 나타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 막 꼬이죠.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그 파리를 어떻게 골라서 허술할 건 치울 건 치우고 또 받을 건 받고를 능숙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요구가 달려 있다. 자, 사람에 대한 사람 모으기를 잘해야 된다.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만약에 또 주간동아 기사대로라면은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윤여준, 윤석열 이 세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주간동아의 기사에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윤석열이 그 정도까지는 좀 나가지 않은 것 아닌가. 아마 이 정치권의 책사인 김종인, 윤여준의 아주 구상 단계는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이것이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저는 윤석열의 앞날이 좀 불투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이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윤여준 전 장관도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막 혹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선에 당선 확률이 크다. 또 윤석열은 모욕을 당해도 타이밍을 노력을 잘 포착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이죠. 명불허전 보수다. 그 강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하고 당선 가능성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닐까 한다. 윤석열에 대해서. 또 안철수는 본인이 멘토를 했던 안철수는 국민이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현실 정치에 휘말렸다. 총장으로 있으면서 법치와 헌법정신, 국민 상식 등을 이야기했는데 메시지 내용과 타이밍을 볼 때 윤석열은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 윤여준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금 막 띄우고 있죠. 띄우고 있는데, 자, 일단 김종인, 윤여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종인은 그동안 당적을 민정당, 국민의당,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더불어민주당, 지금은 국민의힘 이렇게 계속 바꿨죠. 바꾸면서 당을 바꿔가면서 여야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했죠. 전국구 의원만 5번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회하죠. 상당히 노회한 정치권의 책사입니다. 5번을 했고, 또 민주당, 바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이 선대위원장을 겸임을 했죠. 그래서 이겼는데,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겼는데, 작년 4.15 총선에서는 또 국민의힘 계열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다가 또 참패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윤여준 전 장관도 김종인 못지않는 변신 이력이 있습니다. 자, 여의도 책사 이렇게 불리고 보수의 장자방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본인이 나서서 성공한 적은 거의 없죠. 자, 일단 윤여준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YS 시절에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킹메이커를 자임을 하면서 정치권의 책사를 자임을 하고 있는데, 이해창, 오세훈, 안철수 다 대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 승사가 안 됐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사 노릇도 했는데 그때는 박근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때 약간 박근혜 쪽에 또 책차 이 멘토를 자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 김종인과 윤여준의 공통점은 안철수의 멘토였다는 점이죠. 안철수의 멘토. 자, 2011년에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났을 때, 지금 윤석열 현상처럼 딱 10년 전에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이 앞다퉈서 안철수의 멘토를 자임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내 안철수와 헤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인이 안철수를 겨냥을 해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막 혹평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안철수는 별의 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했는데, 그때 헤어진 이유가 이 김종인은 안철수와 헤어진 이유가 안철수가 본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은 국회 정치를 대권을 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들어가다 국회 배치부터 다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철수가 아니 국회의원들은 다 놀고 먹는 자리 아니냐 그런 걸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 그때부터 나가버렸습니다. 멘토는 무슨 멘토하고 나가버리고 그때부터 계속 10년 동안 안철수를 비판을 해왔죠. 자, 그리고 윤여준이 안철수와 멀어진 것은 그때 윤여준이 멘토냐 이것을 기자가 안철수에게 질문을 하니 안철수가 윤여준이 멘토라면 나에게 멘토는 한 300명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또 윤여준이 털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나가서 계속 또 안철수를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다 멘토를 자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각각의 이유로 안철수와 틀어져서 막 비판을 하고 외면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안철수의 별의 순간은 2011년에 훅 지나갔죠. 10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금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오세훈에게 져서 서울시장 후보도 되지 못했죠. 자, 만약에 그때 이 멘토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안철수가 벌써 뭐 대권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의 순간을 잡도록 해야 되는데 별의 순간에 안철수가 놓쳤는데 그때 멘토를 했던 두 사람이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안철수 그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 제3지대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제3지대에 캠프를 치겠다 이런 주간 동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대로라면 오히려 윤석열도 별의 순간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이 10년 전의 경력을 봤을 때 안철수 별의 순간을 놓쳤듯이 윤석열도 별의 순간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김종인이 CBS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그 파리를 어떻게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고를 능숙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